안녕하세요. 권 작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요새 저의 최대 고민거리이기도 한데 먹고 사는 문제는 항시 어렵지요. 하지만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소위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저의 노하우도 말씀드리면서 마음을 다잡고자 합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42살 먹을 동안 생활 속에서 깨닫고 효과도 본 방법들이에요. 부디 재밌게 들어주세요. 일단 절약을 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자체가 없거나 적으면 쓸 돈이 아예 없는데 절약이라는 말이 무색하지요. 소위 돈이 나올 구멍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프리랜서는 수입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고 절대 펑펑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소득 시기에 대비해서 저희 부부는 평소에도 소비를 작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시 말해 보릿고개를 지나가는 요령은 돈이 있을 때 절약을 실천하고 그것을 습관화함으로써 힘든 시간을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약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저의 절약 원칙은 이것입니다. 지출 금액을 줄이는 것보다 지출 자체 혹은 횟수를 줄이는 편이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식 비용을 절약하고 싶다고 하면 외식비 예산을 무리하게 줄이지 말고 그냥 횟수를 줄이면 효과적이더라고요. 외식이라는 행위가 주는 기쁨을 예산을 줄여서 축소하면 괴롭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의 크기는 충분히 유지하되 희소성을 추가해버리면 더 소중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쓰기도 거의 필수적입니다. 신용카드는 현대의 경제생활에서 꼭 필요하니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활비 주거래 카드를 체크카드로 쓰면 장점이 많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돈이 나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소비를 하기 힘들게 됩니다. 통장이 빵꾸 나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저절로 경고등이 켜지고 지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많은 돈을 누가 쓴 거야? 하지만 이내 알게 됩니다. 내가 다 썼네? 그것도 맨정신으로? 그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느껴졌던 소비가 다시 보니 쓸데없게 느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진짜 가랑비에 옷이 젖습니다. 자잘한 소비가 모여 통장에 구멍을 낸다고요. 이렇게 본인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반성하고 수정하면 비합리적인 소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할 때 적어도 이게 소위 시발 비용임을 알고 소비하게 됩니다. 이런 시발 비용도 어쩌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경험상 아무리 줄여도 그 비용이 빵원인 날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산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어요. 그러면 폭주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소비로 폭주하지 않는 나름의 노하우도 말해볼까요? 먼저 언급하고 싶은 점은 저는 아주 심미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각에 지배된 아름다움에 민감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의 직업인 시각예술 이외에 패션과 메이크업에도 관심이 아주 많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물욕에 시달립니다. 한때 올리브영 VIP였고 옷도 많이 소유하였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미니멀리스트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더 이상 맥시멀리스트는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느꼈던 물욕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옷에 관한 욕심은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먼저 옷장 정리를 하면서 3년 안에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은 과감히 버리거나 아름다운 가게 등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은 옷들을 잘 관찰합니다. 여기서 자아분열이 일어나곤 하는데 나의 추구미와 실제 라이프 스타일이 안 맞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라이프 스타일에 되도록 맞추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이롭습니다. 하지만 추구미를 구현하는 것도 삶의 큰 기쁨이니 아주 신중히 아이템을 구비해야 합니다. 마치 디자이너처럼 나만의 컬렉션을 꾸린다고 생각하고 옷을 사세요.
고민 끝에 저는 평소 즐겨 입는 옷과 제가 보여지고 싶은 이미지의 간극을 많이 줄였고, 그래서 이제는 호환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적 만족스러운 옷장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옷 소비를 줄이는 것에 나이의 영향도 있어요. 어릴 때는 이것저것 입어보면서 자기 스타일을 찾는 시기라서 옷장이 카오스인 것이 어찌 보면 정상이거든요. 하지만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확실히 찾았다면 더 이상의 실험은 불필요하니까 의류비가 확 줍니다. 그래서 요새 많은 사람들이 퍼스널 컬러, 퍼스널 체형 컨설팅을 받는 것이겠죠. 저는 그런 식의 자신을 파악하는 소비는 꽤 현명하다고 봐요. 퍼스널 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분야는 색조 메이크업과 굉장히 밀접한 분야입니다. 메이크업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미술 전공자로서 봐도 인체라는 도화지에 딱 맞는 피부톤을 찾아 베이스를 깔고 잘 어울리는 아이섀도우와 립스틱 색과 질감을 찾는다는 것은 보통 연구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 그림을 잘 그리는 것과 내 얼굴에 맞는 메이크업을 한다는 것은 엄연히 다르기에 저 역시도 끊임없이 제 얼굴을 연구합니다. 유행하는 화장을 해보기도 하고 덜어내기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 보이기를 원하죠. 저는 심미적 인간이기에 패션보다는 메이크업, 정확히는 인간의 얼굴에 더 집착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저 얼굴은 청순해 보일까? 왜 저 사람은 우아해 보일까? 이런 시각적 코드를 분석하는데 화장법은 빠지는 법이 없었거든요. 여기서도 내가 타고난 것과 추구미가 충돌합니다. 옷이랑 비슷하죠? 근데 얼굴은 타고난 것에 대부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패션과 메이크업의 도움을 받아 추구하는 분위기에 가깝게 연출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뷰티 노선을 정했으면 화장품 정리를 합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것만 화장대에 남깁니다. 화장품에 있어 언젠가는 없어요. 그리고 저처럼 한 20년 정도 화장하면 알게 됩니다. 이상하게 맨날 사는 것만 사요. 특히 립 제품이요. 진짜 취향이 소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신상품이 나와도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합니다. 95% 이상 그 색깔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화장대 서랍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세요.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 지름신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절약하는 방법의 핵심은 자기 관찰과 분석이에요. 결국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경제생활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짤 수 있게 합니다. 유행하는 재테크 방법도 내가 실천할 수 없으면 그림의 떡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에서 많이 보이는 벼락부자, 벼락거지 이런 단어를 참 싫어해요. 중심이 타인에 있는 단어들이죠. 세상의 흐름을 아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는 개인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겠지만 옆 사람이 먼저 간다고 허둥지둥 내가 리듬을 잃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내 속도에 맞는 파도를 타는 사람이 되자고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